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컨트롤 바가 이제 그 오브젝트가 선택될 때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 물론 옵션에 따라서 이제 그 선택된 툴이나 오브젝트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만, 뭐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도형을 하나 그리고요. 뭐 일부러 스트로크도 조금 두껍게 줘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로크 색도 좀 색깔이 있는 걸로 바꾸고요. 자,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자, 얘를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되면 전에 여기까지는 봤고요.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우측에 보시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버튼이나 어떤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이 뭘 하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에 있는 거 가져다 보시면 리컬러 아트웍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얘를 클릭을 하시면 다소 좀 생소한 툴이 좀 뜨죠. 네,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요. 얘는 간단한 원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로바로 자, 여기서 보여지는 컬러 팔레트는 항상 이쪽에서 원하는 걸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뭐 슈, 세처레이션, 브라이트니스 볼 건지 RGB로 볼 건지 이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단순히 이걸 바꾸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리컬러 아트웍을. 예, 리컬러 아트웍이라는 거는 좀 더 좀 확장된 기능이기 때문에 얘보다는 전 시간에 보셨던 그런 어떤 그 라이브 트레이스로 어떤 이미지를 좀 땄을 때 그때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좀 활용폭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플레이스. 그래서 전 시간에 봤던 이런 그림을 하나 가져다가 그냥 단순히 라이브 트레이스로 따고요. 컬러감만 좀 한 16색 정도. 옵션은 전 시간에 봤으니까요. 그대로 그냥 익스펜드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자, 이 리컬러 아트웍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셔서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사용된 모든 컬러들이 다 나옵니다. 모든 컬러들이요. 자, 잠깐만 캔슬을 하고요. 예, 얘를 100%로 보죠. 좀 확대가 돼서 좀 깨져 보이니까요. 100%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줌 툴을. 네, 좀 깨지지 않게 보기 위해서. 자,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리컬러 아트웍. 자, 여기서 사용된 모든 컬러들이 다 나오는데요. 자, 얘를 어떻게 이 톤을 좀 유지를 하면서 이 전체적인 색상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주로 사용하시는 게 이 리컬러 아트웍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로 내가 완전히 별도의 색을 쓰고 싶다면 여기 있는 이런 컬러 팔레트들 샘플링이 되어 있는 거 얘네들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이건 좀 이따 보시고요. 자, 에디트 메뉴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여기에 사용된 모든 컬러들이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색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하나만 선택을 해서 옮기면 얘만 색상이 바뀝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색상만.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링크 버튼이 있죠.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하나를 움직여도 전체가 다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정한 톤을 유지한 채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채도를 좀 높이고 싶다. 그럼 뭐 채도를 좀 높여도 되고요. 색상은 뭐 이렇게 좀 다른 색으로 돌려도 되고요. 너무 밝은가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완전한 톤을 유지한 채 좀 돌리고 싶을 때 색을 이럴 때 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가장 큰 원 얘로 조절을 하시는 게 전체의 채도를 한꺼번에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각각마다 다 채도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슈는 전체가 돌아가고요. 채도를 조절하고 싶을 때는 이 가장 큰 동그라미를 채도를 높게 할 건지 낮게 할 건지 자, 채도를 한번 높게 해볼까요? 채도를. 그래서 색상도 좀 이쪽 톤 말고 이쪽 톤 정도 약간 좀 온화한 붉은색 톤으로 좀 돌아가게끔요. 자,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한꺼번에 그 톤을 유지한 채 싹 바꿔버린 다음에 얘를 나중에 또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장을 시켜놔도 되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OK 눌러도 되고요. 자, 저장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보이시는 우측에 New Color 그룹 있죠. 얘를 클릭을 하시면 얘의 컬러 색상들이 여기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저장된 컬러는 OK를 누르면
자, 스와치 팔레터에도 저장이 됩니다. 자, 스와치 팔레터에도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방금 저장한 폴더가 그 폴더의 색상들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어떤 다른 작업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리컬러 아트워. 자, 내가 얘를 전혀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을 다 만들고 걔를 저장을 하고 그대로 적용을 시켜도 되고요. 뭐 얘를 지금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요 네 가지 색만 써서 얘를 바꿔버립니다. 자, 얘는 어떤 음영, 검정색과 흰색의 단계를 쭉 표현해 놓은 거죠.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자, 얘도 색상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내가 톤을 조절하고 싶다. 지금 에디트 들어가셔서 전체를 다 돌릴 건지 아니면 각각 돌릴 건지, 그래서 링크를 할 건지 말 건지, 그래서 링크를 하시고 뭐 원하는 대로 채도를 조금 한쪽으로 몰아준다든지 톤을, 슈를, 아니면 각각 조절하고 싶으면 각각 조절을 하시고요. 자, 다음에 옆쪽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 한번 보시면 이게 또 일일이 다 설명하면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얘는 환을 볼 건지 색상 환을, 그 다음에 얘는 세그먼트를 나눠서 웹 컬러식이죠. 예, 이렇게 부드러운 톤이 아닌 딱딱 끊어지는 이런 식으로 볼 건지, 아니면 얘는 완전히 컬러, 여기서 사용된 컬러만 다 띠로 볼 건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색상을 추가, 그래서 원하는 곳을 찍어서 색상을 추가해 줄 수도 있고요. 뺄 수도 있고요. 원하는 놈을 클릭을 해서 색상을 빼버릴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름도 줄 수 있고요. 내가 지금 여기 지정된 거 이런 거 이름 주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서 만들어진 컬러 팔레트를 일로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그 어도비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이 컬러들, 여러 사람들이 이쁜 컬러를 만들어 놓은 팔레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저장을 해 두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필요 없는 건 지워버리시면 되고요. 필요 없다면 지워버리시고요. 자, 그때 사용되는 리컬러 아트웍입니다. 이 버튼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거, 그건 이제 얼라인인데요. 자, 얼라인은 먼저 이렇게 한번 보죠. 자, 두 개의 도형이 있을 때, 자, 이 두 개, 하나만 선택했을 때 얼라인이 안 나오죠. 얼라인이. 근데 두 개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얼라인이 나옵니다. 정렬. 그래서 이런 건 다 아시죠? 뭐 가운데로 정렬을 시킬 건지, 컨트롤 Z, 뭐 세로를 중앙으로 정렬을 시킬 건지. 자, 이런 것들은 다 왼쪽 정렬을 시킬 건지, 오른쪽 정렬을 시킬 건지, 위쪽으로 정렬시킬 건지, 아래쪽으로 정렬시킬 건지. 자, 다음에 이쪽은 거리입니다. 거리. 자, 근데 혹시 이제 이 정렬, 이 부분도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예, 뭐, 시간을 좀 투자를 하죠. 자, 제가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다른 도형, 사이즈나 길이나 이런 다른 도형들을 그리겠습니다. 한 4개 정도만 하죠. 자, 4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얘를 얼라인, 이런 건 다 아시죠? 왼쪽 정렬은 전부 다 이 왼쪽 면입니다. 왼쪽 면을 기준으로 다 정렬을 시켜줍니다. 왼쪽 면을 기준으로요. 컨트롤 Z. 오른쪽은 당연히 오른쪽 면을 기준으로 정렬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가운데를 다 기준으로 정렬을 시킬 거고요. 위쪽은 위쪽 면, 아래쪽은 아래쪽, 가운데는 당연히 가운데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리를 조절할 때, 이 떨어진 거리 있죠? 이 떨어진 거리, 얘를 조절할 때, 자, 먼저 가운데를 기준으로 정렬을 시키겠다라고 눌렀는데 이상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거리가 과연 이게 정확한가? 달라 보이죠? 이 거리하고 달라 보이죠? 난 분명히 가운데 기준으로 정렬을 시키기로 했는데, 자, 왼쪽 정렬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왼쪽 변을 기준으로. 자, 이상하게 되죠? 난 분명히 왼쪽 변을 기준으로 정렬을 시켰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얘의 기준이 어딘지를 아셔야 됩니다. 기준이 이 포인트입니다. 중앙의 포인트, 가운데일 때는요. 왼쪽일 때는 왼쪽 변이고요. 우측은 당연히 우측 변이고요. 다시 말해서 가운데 정렬을 시켰을 때는 이 포인트, 가운데 포인트부터 이 포인트까지의 거리, 가운데 포인트부터 이 포인트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일정하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왼쪽 변을 기준으로 정렬을 시키면
왼쪽 변, 여기서부터 얘의 왼쪽 변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얘의 왼쪽 변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얘의 왼쪽 변까지의 거리, 이 거리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우측도 당연히 우측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우측변, 우측변부터 우측변. 자,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사용하실 때 왜 일정하게 안 되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도형의 길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 변도 보시면 위쪽 이렇게 됐을 때 위쪽 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게 다 일정한 거고요. 가운데 요 포인트에서 요 포인트, 요 포인트에서 요 포인트, 요 포인트에서 요 포인트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겁니다.